법원 판결에 따라 생활비 송금은 종료합니다. 한나가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낸 순간 임신 중인 내연녀 선아에게서 급하게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언니, 진짜 그 돈 끊을 거예요? 저 지금 병원비도 없어요. 애도 태어나야 되는데. 시어머니는 음성 메시지로 떨리는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끊는 게 말이 되냐? 너 우리 집 덕에 살았잖아. 그래 놓고 이제 손 털겠다고? 한나는 아무 말 없이 끝까지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에 진 빚이 얼만데 그렇게 냉정하게 구니 내 팔자도 거기까지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한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 도윤은 한 줄의 문자만 남기고 채팅방을 나갔습니다. 그럼 양육비는 알아서 해라. 5년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보냈던 한나. 그 돈의 일부가 전 남편의 빚을 갚는 데 쓰였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모든 것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송금을 끊는 순간 한나는 법원 복도 의자에 앉아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판결문에 도장을 찍은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은행 앱 아이콘 위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화면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이 떴습니다. 매달 25일 생활비 송금. 수취인은 최말순.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한나는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확인 창이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문구가 나타났습니다. 한나는 가족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도윤, 최말순, 선아. 세 사람의 프로필 사진이 나란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입력했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생활비 송금은 종료합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선아였습니다. 언니, 그 돈이라도 있어야 병원비가 돼요. 한나는 휴대폰을 들고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곧 최말순의 음성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을 끊는 건 불효야. 내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큰 빚을 졌는데. 최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음성을 끝까지 듣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럼 양육비는 알아서 해라. 한나는 화면을 보다가 채팅방 나가기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녀는 판결문 사본을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면서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과거 송금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외 전기 비용. 그 항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5년간의 송금액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녀는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한나는 은행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고객센터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자동이체 내역 확인하려고 전화했어요. 생활비 외 전기비용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나간 건가요?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해당 항목은 5년 전부터 자동 갱신되어 왔습니다. 해지 요청이 없으셔서요. 한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이 내역 전부 인쇄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하시면 바로 발급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가장 가까운 은행 지점을 검색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그녀는 송금 내역서를 받았습니다.
A사 용지 6장이었습니다. 한나는 서류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새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재정기록이었습니다. 내역서를 스캔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습니다. 한나는 화면을 보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아이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지우가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한나는 컴퓨터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뭐 먹고 싶어? 라면. 알았어. 한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라면을 꺼냈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지우가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한나는 라면을 그릇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지우가 젓가락을 들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한나는 의자에 앉아 지우가 먹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입 주변에 국물이 묻었습니다. 그녀는 휴지를 건넸습니다. 학교는 어땠어? 그냥. 지우가 대답했습니다. 한나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휴대폰이 몇 번 울렸습니다. 한나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릇을 닫고 물기를 닦아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폴더를 열었습니다. 송금 내역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규칙적으로 반복됐습니다. 한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액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3천만 원. 그녀는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한나는 노트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 회사의 시선. 다음 날 아침 한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한나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옆자리 김수진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건너편 이준호도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업무 파일을 열려는데 수진이 말을 걸었습니다. 한나 씨, 요즘 힘들죠? 수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한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많이 지쳤을 텐데. 수진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한나는 대답하지 않고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한나는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식판을 들고 줄을 서 있는데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맞지? 응, 게시판에 올라온 그 사람. 한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밥을 받아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 메신저였습니다. 부장 박태준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회의실로 오세요. 한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식판을 반납하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태준이 창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가 돌아봤습니다. 앉아요. 한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태준이 책상에 기대며 입을 열었습니다. 한나 씨, 요즘 회사 게시판 봤어요? 아니요.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박태준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은 남편 재산을 챙기고 떠난 여자였습니다. 한나는 화면을 읽지 않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이미지가 문제죠. 박태준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사생활 정리 좀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곤란해요. 한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그건 한나 씨가 알아서 해야죠. 회사는 직원 개개인의 사생활까지 관여할 수 없으니까. 박태준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세요.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한나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글이 보였습니다. 댓글이 20개가 넘었습니다. 한나는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하려 했지만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동료들이 힐끔힐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한나는 모른 척하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한나 씨, 같이 내려가요. 먼저 가세요. 한나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수진은 더 말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한나는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1층에 도착해 밖으로 나오자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빵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나 씨죠? 저는 최말순 어머님의 조카 정미숙이에요.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체면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시댁을 그렇게 끊어요? 한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신데. 더 이상 통화할 내용이 없네요. 한나가 전화를 끊으려는데 정미숙이 소리쳤습니다. 이혼했다고 다 끝난 줄 알아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한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편의점 봉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할머니가 와서 라면 끓여줬어. 지우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한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엄마한테 전화하래.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서 광고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우야, 학교에서 이상한 말 듣는 거 없지?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 아니, 그냥. 한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물을 꺼냈습니다.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밤이 되자 한나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회사 게시판에 다시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글을 캡처했습니다. 파일을 재정기록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댓글도 하나씩 캡처했습니다. 모두 23개였습니다. 한나는 파일 이름을 정리하며 날짜를 적었습니다. 저장을 마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녹음과 증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양육비는 내가 끄는 돈으로 대신하자. 한나는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파일을 재정기록 폴더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말순이었습니다. 며느리 된 도리가 그게 뭐냐? 당장 전화해라. 한나는 문자를 읽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한나는 회사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하고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말순의 언니 박금자였습니다. 한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나야, 나 금자 이모야. 박금자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네, 이모. 말순이한테 들었어. 내가 생활비를 끊었다며? 한나는 샌드위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시댁이 얼마나 힘든데. 체면이 있어야지. 저도 제 삶이 있어요. 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금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야.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돈을 끊으니까 말순이가 병원도 못 가고 있어. 한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더 할 말씀 없으시면 끊겠습니다. 너 정말 이러고 싶어? 박금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걸어가는데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최말순의 조카 정미숙이었습니다. 한나는 받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와 오후 업무를 하는데 메신저가 떴습니다. 인사팀 차민지였습니다. 한나 씨, 잠깐 인사팀으로 올 수 있어요?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인사팀 사무실로 가자 차민지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한나는 앉았습니다. 차민지가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한나 씨, 요즘 개인 사정이 좀 복잡하다고 들었어요. 업무에는 지장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요. 회사 이미지 문제예요. 차민지가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직원 이미지 관리가 필요해요. 게시판에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나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어요. 더 이상 소문이 퍼지지 않게. 차민지가 서류철을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퇴근 후 한나는 전자제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매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뭘 찾으세요? 통화 녹음기요. 이쪽으로 오세요. 직원이 진열대로 안내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가는 제품이에요. 음질도 좋고요. 한나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네, 계산대로 오세요. 한나는 녹음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포장을 뜯었습니다. 사용 설명서를 읽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한나는 녹음기를 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야? 합의서 수정해야 할 것 같아.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무슨 수정? 양육비랑 생활비 조정. 한나는 가스불을 끄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판결 났어. 수정할 거 없어. 만나서 얘기하자. 내일 저녁 어때? 싫어. 한나야, 이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도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양육비 못 줄 수도 있어. 한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지. 내 형편이 어려워. 그건 내 문제야. 생각해봐. 내일 연락할게. 도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나는 녹음기를 멈추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파일 이름을 날짜와 시간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역 앞 카페로 와.
7시. 한나는 녹음기를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도윤이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수정안이야. 한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녹음기는 가방 안에서 작동 중이었습니다. 양육비 대신 생활비로 처리하자는 거야? 한나가 서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게 서로 편해. 엄마도 힘드시고. 도윤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법원 판결이 있어. 이건 무효야. 한나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내가 지금 형편이 안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한나는 서류를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가? 할 얘기 없어. 한나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도윤이 뒤따라 나왔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파일이 제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으로 파일을 백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응. 한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화면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할머니가 또 왔다 갔어.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우가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한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아이의 눈물. 한나는 회사 책상에 앉아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는데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수진과 이준호가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모른 척하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그녀는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친구 윤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돼? 만나자. 한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7시에 역 앞 카페. 알았어. 삼각김밥을 먹고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내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최말순, 박금자, 정미숙. 한나는 모두 받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한나는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윤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한나가 자리에 앉자 윤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지? 괜찮아. 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미가 메뉴판을 펼쳤습니다.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윤미가 카운터로 가서 주문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돌아와 앉았습니다. 도윤이가 뭐래? 양육비 대신 생활비로 처리하자고. 한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윤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쳤네. 양육비는 법적 의무야. 섞으면 안 돼. 나도 알아. 그래서 거절했어. 잘했어. 절대 섞지 마. 윤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회사는 어때? 소문 많이 돌아? 게시판에 글 올라왔어. 익명으로. 신경 쓰지 마. 시간 지나면 다들 잊어. 한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한나야, 혹시 변호사 상담 받아봤어? 윤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 받아봐. 무료 상담도 있어. 알았어. 한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나는 인터넷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습니다. 여러 사이트가 떴습니다. 그녀는 그중 하나를 북마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지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한나가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지우가 침대에 웅크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한나가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지우야, 왜 그래?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엄마. 지우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나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말해봐. 학교에서 애들이 그랬어. 지우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돈 때문에 이혼했대. 아빠 돈 다 가져갔대. 한나는 지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럼 왜 이혼했어? 왜? 지우가 한나를 밀어냈습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야. 거짓말이야. 애들이 다 알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지우가 소리쳤습니다. 한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나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무실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교무실입니다. 안녕하세요. 3학년 2반 한지우 엄마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아이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담임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직접 찾아가도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전 10시쯤 오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엄마가 내일 학교 갈게. 싫어. 더 창피해져.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한나는 지우를 다시 안았습니다. 지우가 한나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지우는 한나 옆에서 잠들었습니다. 한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상담 신청 양식을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재정 착취와 생활비 강요였습니다. 내용을 적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시댁의 생활비 요구, 전 남편의 양육비 회피 시도, 회사와 주변의 소문,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습니다. 한나는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하면 아이만 힘들어. 한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우가 자는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한나는 눈물을 닦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교무실로 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한나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선생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지우 어머니시죠? 앉으세요. 한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안경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우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처음 듣는데요. 선생님이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어제 집에 와서 울었어요. 아이들이 저희 가정사를 가지고 놀렸대요. 아, 그랬군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수첩을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지우가 말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교무실을 나와 학교 정문으로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센터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나 씨 맞으시죠? 상담 신청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방문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주소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 변호사를 만나다. 한나는 상담센터 주소를 확인하며 건물 앞에 섰습니다. 3층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대에 젊은 여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약하신 분이세요? 네, 한나입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한나는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여직원이 확인하고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작성해 주세요. 한나는 펜을 들고 양식을 채웠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요약. 서류를 제출하자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한나는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3개가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석자리에 앉아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계좌명세서, 판결문 사본, 문자 캡처본, 녹음 파일 목록. 모두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나는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한나 씨?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이는 키 큰 남자였습니다. 네. 한나가 일어섰습니다. 박은호 변호사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한나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과 의자, 서류 캐비닛이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이 걸려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은호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한나는 앉아서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상담 신청서 받습니다. 이혼 후 시댁의 생활비 요구와 양육비 문제라고 하셨죠? 네.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한나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5년 동안 시댁에 생활비를 보냈어요. 매달 자동이체로요. 이혼하고 송금을 끊었는데 시댁에서 계속 연락이 와요. 금액이 얼마였나요? 총 3천만 원 넘어요. 박은호가 펜을 들고 메모했습니다. 전 남편은 뭐라고 하나요? 양육비 대신 생활비로 처리하자고 했어요. 그건 불법입니다. 양육비는 자녀를 위한 법적 의무예요. 박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잘하셨어요. 가져오신 서류 좀 볼까요? 한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호가 계좌명세서를 먼저 집었습니다. 눈으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생활비 외 전기비용은 뭡니까? 그것도 시댁으로 간 돈이에요. 자동이체였어요. 본인 동의하에 이체된 건가요? 한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금액이 늘어난 건 몰랐어요. 박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양육비만 명시되어 있네요. 생활비 관련 내용은 없고요. 네. 그럼 문자랑 녹음 파일도 있다고 하셨죠? 한나는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박은호가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박은호가 이어폰을 뺐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양육비 회피 시도와 협박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은행에 확인 공문을 보내야겠어요. 명의도용 가능성도 있거든요. 명의도용이요? 생활비 외 전기비용 항목이 본인 동의 없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낼 겁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준비하고요. 부당이득이요? 본인 동의 없이 가져간 돈을 돌려받는 겁니다.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은호가 달력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안에 은행 회신이 올 겁니다.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박은호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네. 한나는 명함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에 내려와 밖으로 나오니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한나는 손으로 눈을 가리며 걸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윤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상담 어땠어? 한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았어. 나중에 얘기할게. 버스가 왔습니다. 한나는 버스에 올라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거리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으니 김수진이 힐끔 쳐다봤습니다. 한나는 모른 척하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업무 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확인하는데 부장 박태준에게서 메신저가 왔습니다. 오늘 조퇴했어요? 법률 상담 다녀왔습니다. 알았어요. 업무는 내일까지 마무리하세요. 네. 한나는 메신저를 끄고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한나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우유와 계란, 빵을 샀습니다.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지유 어머니시죠? 저 담임입니다. 네, 선생님. 오늘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지유한테 그런 말한 애들 찾았습니다. 누구예요? 같은 반 남학생 둘이에요. 부모님께 연락해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한나는 마트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부탁드려요. 한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걸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지유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지유가 달려왔습니다. 한나는 지유를 안았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선생님이 애들한테 혼냈어. 나한테 미안하대. 그래. 잘 됐다. 한나는 지유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유가 한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괜찮아질까? 응, 괜찮아질 거야. 한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유가 한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배고파. 저녁 뭐 먹어? 오늘은 김치찌개 끓여줄게. 좋아. 지유가 웃으며 소파로 뛰어갔습니다. 한나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 도마에 올렸습니다. 칼로 썰면서 박은호 변호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은행 회신이 온다고 했습니다. 한나는 김치를 냄비에 넣고 물을 부었습니다. 가스불을 켜고 끓기를 기다렸습니다.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고춧가루가 기름과 섞여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한나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간이 딱 맞았습니다. 지우야, 밥 먹자. 은행의 회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호 변호사였습니다. 여보세요? 한나 씨, 은행에서 회신 왔습니다. 지금 시간 되세요? 네, 괜찮습니다. 한나는 식판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가 조용한 곳을 찾았습니다. 확인해 보니 생활비 외 전기비용 중 일부가 전 남편 명의 신용대출 상환에 쓰였더군요. 박은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 동의 없이 이체 설정이 된 겁니다. 한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의도용입니다. 내용 증명 발송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작성해서 오늘 중으로 보낼게요. 전 남편이 받으면 연락 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오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3천만 원. 그중 일부가 도윤의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퇴근 후 한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공원으로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한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곧 문자가 왔습니다. 무슨 짓이야? 내용 증명이 뭐야? 한나는 화면을 보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봐. 도윤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늦었어. 미안. 일이 좀 있었어. 한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차리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나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최말순이었습니다. 한나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한나야, 문 열어. 나야. 최말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나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내가 도윤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고소장이 뭐야? 최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처리하세요. 한나는 인터폰을 끊었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한나는 무시하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지우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할머니야? 응. 왜 안 들어오셔? 지금은 안 돼. 한나는 밥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밥 먹자. 지우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한나도 마주 앉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선아였습니다. 한나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미안해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도윤 오빠가 화가 많이 났어요. 오늘 집에 와서 소리 지르고 갔어요. 나랑 상관없어. 언니, 오빠가 거짓말했어요. 대출금 언니 몰래 쓴 거 맞아요. 한나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서류 봤어요. 오빠 책상에 있었어요. 그래.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나도 몰랐어요. 선아가 울먹였습니다. 알았어. 한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지우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소파에 앉아 지우 옆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우야, 학교는 요즘 괜찮아? 응, 이제 아무도 안 놀려. 다행이다. 한나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지우가 하품을 했습니다. 졸려? 응. 들어가서 자. 지우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나는 텔레비전을 끄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메일을 확인하니 박은호에게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용 증명 사본이었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명의도용,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메일을 닫고 재정기록 폴더를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고 내용 증명 사본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를 파일 이름에 적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지 마. 합의하자. 한나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한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았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침대로 갔습니다. 지우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조용히 옆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한나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물을 마셨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에게서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내 때문이야. 한나는 화면을 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침대로 돌아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람이 울렸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 세수를 했습니다. 지우를 깨워 아침을 먹였습니다.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박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 씨, 전 남편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합의 의사 있다고 하네요. 합의요? 네, 만나서 얘기하고 싶대요. 한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법적으로 처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컴퓨터 화면을 켰습니다. 업무 파일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산부인과 대기실. 도윤은 산부인과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가 옆에서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오빠, 물 좀 가져다 줘. 선아가 가방을 뒤지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도윤이 일어나 정수기로 갔습니다. 종이컵에 물을 받아 돌아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은호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도윤은 선아에게 컵을 건네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도윤 씨죠? 박은호 변호사입니다. 네. 내용 증명 받으셨죠? 합의 의사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한나 씨 만나게 해주세요. 의뢰인께서 거절하셨습니다. 법적 절차로 진행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직접 얘기하면 더 이상 직접 접촉은 불가능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갑니다. 박은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요. 저 지금 형편은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소장 접수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오니 간호사가 선아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김선아 씨. 선아가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부축했습니다. 같이 들어갈게.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우세요. 선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초음파 기계를 가져왔습니다. 아기 잘 크고 있네요. 걱정 마세요. 모니터에 아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선아가 처방전을 받았습니다. 오빠, 약 사러 가야 돼. 응. 둘은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을 받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타자 선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한나 언니한테 사과해. 뭐? 언니 말이 맞아. 오빠가 잘못했어. 도윤은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야. 오빠 서류 봤어.
언니 돈으로 대출 갚은 거. 도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나도 공범이야. 언니한테 미안해. 선아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금 우는 거야? 오빠, 이러면 안 돼. 우리 아기 때문이라도. 도윤은 핸들을 쳤습니다. 경적이 울렸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도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최말순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너 한나한테 뭐 한 거야? 최말순이 일어섰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고소장 받았어. 명의도용이 뭐야? 최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한나 돈으로 빚 갚은 거 맞지?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말순이 다가와 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어머니, 제가 해결할게요. 어떻게 해결해? 소송 들어간다며. 최말순이 주저앉았습니다. 선아가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우리 집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최말순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선아가 최말순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물을 가져다 건넸습니다. 어머님, 물 드세요. 최말순은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아, 너 한나한테 가서 빌어. 어머니, 빌어. 당장 가서 빌라고. 최말순이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줘. 제발.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침대 시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밖에서 최말순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가 달래는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도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회사에 갔습니다. 상사가 그를 불렀습니다. 도윤 씨, 잠깐 와봐요. 도윤이 상사 책상 앞에 섰습니다. 요즘 업무 집중 안 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알지만 회사 일은 해야죠. 알겠습니다. 도윤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켰지만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가 말을 걸었습니다. 도윤아, 밥 먹으러 가자. 난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아니. 동료가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한나에게 또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줘. 이번에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퇴근 후 도윤은 한나의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건물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나가 보였습니다. 도윤이 다가갔습니다. 한나야. 한나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도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여기 왔어?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 한나가 돌아서려는데 도윤이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합의하자. 손 놔. 한나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한나야, 나 정말 힘들어. 어머니도 쓰러지셨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송금을 끊어서 그래. 내 돈이야. 내가 끊든 말든 내 마음이야. 한나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 뒤따라갔습니다. 한나야, 아이 생각해. 지우가 이런 거 알면. 한나가 돌아섰습니다. 아이를 끌어들이지 마.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내가 망가뜨렸어. 내 돈으로 내 빚 갚으면서. 한나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변호사 통해서만 연락해. 한나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서서 한나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가던 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나는 카페에서 장유리 기자를 만났습니다.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유리가 노트북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한나가 커피잔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가정 내 경제 착취 사례를 취재하고 있어요. 한나 씨 이야기가 딱 맞아요. 어떻게 제 이야기를 아셨어요? 법률 상담센터에서 소개받았어요. 물론 익명으로요. 장유리가 펜을 꺼냈습니다. 기사로 나가도 괜찮으세요? 한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름은 안 나가죠? 당연히 익명 처리합니다. 얼굴도 안 나와요. 그럼 괜찮아요. 한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유리가 노트북을 켜고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시댁에 얼마나 송금하셨어요? 5년 동안 3천만 원 넘어요. 본인 의사였나요? 처음에는 동의했어요. 근데 나중에 금액이 늘어난 건 몰랐어요. 장유리가 메모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일부는 전 남편 대출 상환에 쓰였어요. 제 동의 없이요. 증거가 있나요? 한나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계좌 명세서, 녹음 파일, 문자 캡처. 장유리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사본 보관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쓸게요. 장유리가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나는 이혼 과정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장유리는 빠짐없이 메모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뭐예요? 한나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요. 지우가 학교에서 힘들어해요. 어떻게요? 아이들이 놀렸어요. 엄마가 돈 때문에 이혼했다고. 한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선생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또 언제 그럴지 몰라요. 장유리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나 씨,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좋은 기사 쓸게요. 부탁드려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 장유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나 씨, 기사 나갑니다. 내일 오전 십시오. 알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신원보호 철저히 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한나는 회사 책상에 앉아 포털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새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생활비 관례의 폭력이었습니다. 한나는 천천히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계좌 캡처 일부도 모자이크 처리되어 올라왔습니다. 기사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에 시댁 생활비가 의무인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한나는 댓글을 읽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수진이 다가왔습니다. 한나 씨, 이 기사 봤어요? 수진이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장유리의 기사였습니다. 아니요. 한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충격적이에요. 요즘 이런 일이 많나 봐요. 수진이 휴대폰을 치우며 말했습니다. 그런가 봐요. 한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기를 닦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기사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100개가 넘었습니다. 한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에 장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 씨, 기사 반응 좋아요. 조회수 벌써 30만이에요. 그래요? 네, SNS에서도 퍼지고 있어요. 한나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장유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뭔데요? 시댁 측에서 변호사 선임했대요.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고했어요. 한나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걱정 마세요. 공익 목적 보도라서 문제 없어요. 알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대응할 거예요. 한나 씨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한나는 전화를 끊고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응. 한나가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셨어. 뭐라고? 엄마 기사 났대. 신문에. 한나는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응. 선생님이 엄마 용감하시대. 지우가 한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나도 자랑스러워. 한나는 지우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배고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오늘은 파스타. 알았어. 한나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물을 끓이고 면을 삶았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데웠습니다. 접시에 담아 식탁에 놓았습니다. 지우야, 먹자. 지우가 달려왔습니다. 둘은 마주 앉아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박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나 씨, 기사 봤습니다. 네. 시댁에서 고소 예고했다던데요? 장유리 기자한테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의견서 준비하고 있어요. 박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은 다음 주에 첫 재판이에요.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문자 드릴게요. 네. 한나는 전화를 끊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우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계속 달리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공감하는 글들이 많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떠 있었습니다. 클로징 멘트. 한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이용과 복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년간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시댁에 보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남편의 빚까지 갚아주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송금을 끊는 순간부터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계좌명세서, 녹음 파일, 문자 캡처본. 그 기록들이 모여 법정에서 진실을 증명했고 한 권의 책이 되었으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송금을 끊는다는 건 관계를 끊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되찾는 일이었고 아이에게 당당한 엄마로 서는 일이었습니다. 돈줄을 끊었을 때 비로소 진짜 삶이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누군가의 계산기에 묶여 있진 않으신가요? 기록하세요. 증명하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끊으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